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여러분. 다들 이렇게 믿고 계시죠? 1월에 미터급 쏘가리를 잡으려면 무조건 동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나가야 한다고요. 만약 그 믿음이 당신의 조과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였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들은 입질 한번 못 받고 추위에 떨다 철수할 때 왜 어떤 사람만 조용히 대물을 낚아 올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새벽의 신화가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는지, 그리고 진짜 대물들이 언제 입을 여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1월에 몇 시쯤에 낚시를 시작하시나요?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피딩 타임은 해, 뜰력과 해질력이라는 말이 거의 종교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물론 다른 계절에는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1월, 특히 트로피급 대물 쏘가리를 노릴 때는 이 공식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왜냐고요? 쏘가리는 변온동물입니다. 수온이 0에 가까워지면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지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며 먹이 활동도 아주 효율적으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특정 시간에만 짧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새벽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정작 대물 쏘가리들은 깊은 곳에서 은신하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왜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새벽 시간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통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수면 아래도 마찬가지죠. 밤새 식은 물은 1월 새벽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쏘가리의 움직임은 수온 1도, 아니 0.5도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수온이 가장 낮은 시간에는 대사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끼를 코앞에 가져다 줘도 반응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겨울에 이불 밖으로 발가락 하나 꺼내기 싫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낚시꾼의 부지런함이 오히려 쏘가리의 생체 리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산소량입니다. 겨울철 얼음 및 물속은 산소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멈추고 모든 생물의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녘에는 용존 산소량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대형 어종일수록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쏘가리, 특히 거대한 녀석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극도로 활동을 자제합니다. 먹이를 쫓아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야 하는 사냥은 엄두도 못 내죠. 즉, 우리는 쏘가리가 가장 숨쉬기 힘든 최악의 컨디션일 때 깨워서 밥을 먹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베이트피쉬의 움직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쏘가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먹잇감인 작은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달려있죠. 그런데 이 작은 베이트피쉬들 역시 낮은 수온과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새벽 시간에는 활동성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깊은 수심의 바위 틈이나 수초 근처에 뭉쳐서 거의 움직이지 않죠. 먹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포식자인 쏘가리가 부지런히 돌아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새벽 낚시는 텅 빈 식당에 가서 주방장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해질녘은 어떨까요? 네 번째로 해질녘의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낮은 확실히 새벽보다 수온이 약간이라도 오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쏘가리가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이건 다른 계절의 이야기입니다.
1월에는 해가 짧아서 온기가 물속 깊은 곳까지 전달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수온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쏘가리 입장에서는 이제 막 몸을 좀 움직여볼까 하는데 다시 추워지니 활동을 포기하고 밤 동안 에너지를 비축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쏘가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을 마감하는 시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딩 타임은 언제일까요? 5번째, 정오의 역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해가 중천에 떠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모든 낚시꾼이 철수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바로 그 시간이죠.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바로 빛과 온기 때문입니다. 얼음과 눈을 투과한 약한 햇빛이라도 물속으로 들어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주 잠시나마 광합성을 시작합니다. 이 짧은 순간 물속에는 미량의 산소가 공급됩니다. 6번째, 이 한낮의 미세한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공급과 함께 햇빛은 수온을 0.1도라도 올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미미한 변화가 깊은 수심에서 웅크리고 있던 베이트피쉬들에게는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먹이 활동을 위해 은신처에서 빠져나옵니다. 제 경험상 어군 탐지기를 보면 딱 이 시간대에 베이트피쉬들이 중층으로 살짝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탄입니다. 7번째,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베이트피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 역시 움직입니다. 밤새 그리고 오전 내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던 대물 쏘가리에게 이 시간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확실하게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피딩은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는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낚시터에 있지도 않죠. 8번째,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모두가 떠난 조용한 얼음판 위,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남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만한 시간에 홀로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정확히 베이트피쉬가 움직이는 수심층을 공략하죠. 그때 툭 하고 전달되는 묵직한 입질.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1월 대물 쏘가리 낚시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부지런함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이 조과를 결정하는 순간이죠. 9번째, 한낮 낚시의 또 다른 장점은 정숙함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대물을 노리는 많은 낚시꾼들이 얼음 위를 돌아다니며 소음과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극도로 예민한 겨울 쏘가리에게 이 진동은 엄청난 경계심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한낮에는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쏘가리만 존재하죠. 이런 완벽한 조건에서 쏘가리는 훨씬 대담하게 미끼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째, 채비 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낮의 짧은 피딩 타임의 쏘가리는 매우 공격적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움직임은 둔합니다. 따라서 너무 빠르고 현란한 액션보다는 바닥층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필하는 리액션 위주의 운영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메탈 바이브를 사용한다면 짧게 툭툭 쳐서 바닥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잠시 기다리는 그런 느린 액션이 잠자던 포식자의 본능을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물 중의 대물, 정말 괴물급 쏘가리를 만나고 싶다면 또 다른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11번째, 깊은 밤의 지배자들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모두가 잠든 밤 10시 이후의 시간,
이곳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 시간대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대물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12번째, 그 이유는 바로 완벽한 어둠과 정적입니다. 낮 동안의 미세한 빛과 진동조차 사라진 깊은 밤, 얼음 밑은 완벽한 암흑과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남은 영리한 대물 쏘가리들은 바로 이 시간을 이용합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요소가 사라졌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시간에 사냥에 나서는 녀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3번째, 밤 낚시의 핵심은 측선 자극입니다. 쏘가리는 시각만큼이나 측선 엽줄을 이용한 파동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는 미끼의 시각적인 효과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물의 파장을 일으키는 소리와 진동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레틀, 라털. 이 들어간 바이브레이션이나 블레이드가 달린 스푼처럼 소리와 진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리는 루어가 효과적입니다. 14번째, 밤에는 포인트 선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낮처럼 넓은 지역을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출조 전에 지형을 미리 파악해서 베이트피쉬들이 밤에 모여서 쉴 만한 곳, 예를 들어 급심 지역의 턱이나 큰 바위 주변을 정확히 공략해야 합니다. 쏘가리는 멀리서 먹이를 찾아다니기보다 먹이들이 모여있는 곳 근처에 매복하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15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압의 변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낮과 깊은 밤이라는 시간대는 기본적인 조건일 뿐, 여기에 기상 변화라는 변수가 더해질 때 폭발적인 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날이 흐려지거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쏘가리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식욕이 폭발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이런 날에 한낮이나 깊은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16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의 창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휴대용 어군 탐지기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수심과 물고기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베이트피쉬 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바닥에 붙어있던 베이트피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살짝 떠오르는 순간, 그게 바로 피딩 타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17번째, 경험에 의존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월, 한 저수지에서 오전 내내 말뚝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동행한 조사님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떠났죠. 저도 철수를 고민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후 1시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확히 1시 15분, 어탐기에 베이트피쉬들이 일제히 중층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직후 제 메탈 바이브를 무언가 쿵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제 기록을 갱신해준 50cm급 쏘가리였습니다. 18번째, 고정관념을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낚시꾼들이 모두 새벽에 집중할 때 혼자 한낮에 낚시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뭘 모르는군 하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물 낚시는 다수를 따라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도전을 하는 사람만이 결국 남들이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번째,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낮 12시에 가야지가 아닙니다. 출조 전날 일기예보를 확인해 기압의 변화를 예측하고 위성지도로 포인트의 지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군 탐지기로 베이트피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스마트한 쏘가리 낚시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인내심의 종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추위와 졸음을 참는 것이 인내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입질을 받는 시간대를 과감히 포기하고 짧게 열리는 진짜 기회의 창을 기다리는 전략적인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시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1월 대물 쏘가리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1월 쏘가리 피딩 타임, 즉 새벽과 해질녘은 사실 대물 쏘가리의 생체 리듬과 최악의 상성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낮의 짧은 골든타임, 그리고 극도의 예민함을 가진 괴물들을 위한 깊은 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낚시 시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쏘가리라는 대상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낚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훨씬 따뜻하게 낚시를 즐기면서도 더 큰 놈을 만날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출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월 쏘가리 최고의 피딩 타임은 언제인지,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